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아뜰리의 대표 오종은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림으로 만나는 부모 자녀예요. 어떻게 부모 자녀를 그림으로 만날 수 있지? 이런 걸로 좀 신기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미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잘 볼 수 있고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오늘은 그림을 통해서 부모 자녀를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왜 이게 나랑 너무 가까이 있을 때, 나랑 너무 범벅이 되어 있을 때는 이게 정말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예전에 왜 내가 그 사람과 열심히 사랑하고 그 사람과 열심히 만났을 때는 특히 젊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 나 그때 미쳤었나 봐.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예. 나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나 그때 왜 그랬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일로. 그러면 잘 보세요. 나 미쳤었나 봐 하는 그 나와 그 전에 미쳤던 나가 같은 나일까요? 같은 나이지만 또 다른 나이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은 나이인가? 정말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왜 미술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부모 자녀 관계를 보면 유리하냐면 방금 이야기한 그런 어떤 작용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것에 푹 빠져 있는 것보다 조금 떨어져 나와서 하루 지나고 보니까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좀 더 잘 보이는 것처럼 거리 두기를 하고 또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보다 보면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듣다 보니 내 얘기였어. 그리고 좀 더 객관적으로 나를 비추어서 거울처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림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그런 어떤 예로서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되게 좋은 이유를. 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새빨간 거짓말. 이런 새파랗게 젊은 놈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아니, 거짓말 빨간 거 보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거짓말이 빨간 걸 우리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빨간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인지 우린 다 알아요. 신기하죠? 새파란 젊은 놈. 제가 보셨냐고 물어보면 간혹 봤다고 손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언제 봤냐고 물어보면 스머프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머프 외에는 정말 자신의 눈으로 새파란 젊은 놈을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젊은 놈이 어떤 놈인지 우리 다 알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런가요? 이게 분명히 이미지인데 거짓말에서 느껴지는 이미지인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이미지 심상을 이렇게 시각적인 언어로 색깔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니 이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 너무 막연해요. 우리는 주로 언어로 주고받지 이미지로 주고받지 않잖아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증거들을 앞으로 이제 좀 보여드릴 텐데 선생님들 생각보다 말이요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르고요. 또 말보다도요 말이 아닌 게 더 상처가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저는 항상 늘 억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말투만 자상한 남편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험 혹시 보셨나요? 제가 저희 남편이 정말 말투가 되게 자상하고 되게 부드럽고 막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딱 들으면 사람들이 제가 되게 자상한 남자랑 사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가만히 곰곰이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 지나고 나서 점점 화가 올라오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건 욕이었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나는 약간 이제 말투는 부드럽지만 말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 그게 꼭 그게 기뻐할 만한 내용만은 아닌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단수인데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근데 이게 제가 저희 남편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고단수다. 왜냐면 말의 내용은 언어적인 거는 따져보면 기분 나쁜데 그건 나중 얘기고 아무튼 일단은 사람이 부드러운 말투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화내는 말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막 싫어하는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니까요. 이것처럼 우리는 실제 언어보다도 비언어적인 언어로 훨씬 더 많이 소통합니다.
그리고 비언어적인 걸로 훨씬 더 많이 고통스럽고 예, 말로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를 더욱더 상처받게 만들고 눈물 짓게 만들어요. 진짜 힘들 때 어떠세요, 여러분들? 말로 잘 안 돼요. 말이 잘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미지를 통해서 얼마나 기분 나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기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보면서 부모 자녀의 관계 이야기를 오늘 할 겁니다. 자, 이거는 한 그 6살짜리 꼬마가 자신의 가족을 표현한 겁니다. 너무 재밌죠? 그냥 그림도 아니고 이 나무 이게 단면을 거기에다가 그냥 표정만 그려 넣은 거예요. 이 친구 어떻게 그 구성된 가족 안에 있는지 보이시죠? 네. 예.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그리고 자기. 이렇게 5 식구가 사는 그런 아이입니다. 너무 귀여운 게 그냥 표정만 그려는데도 할머니, 할아버지 다 느껴지고 아빠, 엄마 다 느껴지죠. 표현력이 참 좋은 아이예요. 근데 이 가족 어떤 가족일 것 같으세요? 되게 화목하죠. 되게 긍정적으로는 굉장히 화목한 가족입니다. 어떻게 화목하냐면 정말 이 아이가 이 가정에 너무 중요한, 보시면 그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사실은 그래서 한편으로 화목하지만 한편으로는 갈등이 되게 큰 가족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온 가족이 다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애가 그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미지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쁘고 화목한 가족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애가 부담스럽겠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요즘에 이런 가족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는 적게 낳고 아이가 하나고 외동인 아이들도 너무 많아지고 있고요. 한둘이고 그런데 이 아이를 돌보는 사람은 많고 그래서 이렇게 다중양육을 하다 보니까 양육 태도는 다 틀리고 실제 이 어머니는 저에게 눈물로 매일 호소합니다. 사실 친정부모와 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친정을 탈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그걸 호소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대신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이 다 각자, 각자의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는 사랑은 받고 있지만 부담감도 동시에 많이 느끼고 또 그 안에서 혼란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표정만 그려서 놓았을 뿐인데도 이 아이가 선택한 이 나무 조각의 크기며 그렇죠? 배열한 위치며 그것만 봐도 어때요? 느껴지죠?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부모 교육을 할 때도 100마디 말보다 이 아이가 그린 그림 한 장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자, 2번째 그림을 볼까요? 이거는 한 여자아이와 엄마가 이제 저희가 상담을 온 케이스였는데 상담을 받고 싶어서 온 케이스가 아니라 학교에서 상담 안 받으면 안 된다고 이게 명령 내려와서 이제 온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와가지고는 서로 말도 하기 싫어하고 둘도 별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고 저에게도 별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고 뭐 그렇다고 제가 앉아가지고 침묵만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시면 말 안 하셔도 괜찮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모녀에게 종이를 한 장 주고 그냥 말은 하지 말고 대신에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림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말 대신 한번 해보자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제일 처음에 애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제 보시면 그냥 도화지에다가 정말 하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가운데다가 그냥 이렇게 하고 만 겁니다. 그냥 파란색으로 이제 대신에 색깔은 정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가 파란색, 엄마가 빨간색 크레파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파란색으로 저렇게 딱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 차례겠어요? 엄마 차례겠죠. 엄마가 어떻게 그렸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제가 큰 설명을 하지 않아도 각자 나름대로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엄마가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려서 전 그 다음에 사실은 더 궁금했어요. 아이가 이 다음에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림은요, 뭐 대단히 여러분들 막 잘 그리는 그림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낙서 그림 같아도 별거 아닌 화살표 같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진짜로. 예, 그냥 저는 앞에서 보고 있으면서 웃음을 참느냐고 혼났어요. 예, 보고 있으면서 그 과정 내내 한편으로는 이렇게 웃음도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예, 마음도 아파서 그 흔히 말하는 우프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예, 그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저도 서로 같이 말없이 침묵하면서 그림으로만 주고받았던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다음에 엄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 엄마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예, 엄마가 이제 어떤 이렇게 막으로 예, 이렇게 막았죠. 이 다음에 이 아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딸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이 아이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예, 분노의 화살표를 좀 이렇게 둘렀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 엄마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예, 여러분들의 예상대로 진짜 이렇게 했습니다, 엄마가. 예. 근데 제가 원하는 때 끝낼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예, 이미 얼굴이 벌겋게 격양돼 있어요. 예, 그래서 특히 아이가 예, 불그락불그락합니다. 근데 엄마는 사실 좀 평안했어요. 예, 하는 동안. 근데 저는 앞에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다음 차례에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아이도 만만치 않아요. 예, 아이가 어떻게 가냐면 저는 이때 정말 되게 놀라웠는데 이렇게 꼬불꼬불로 막 그러고 가더니 이 도화지의 가장 모서리 이 아랫부분에 모서리 부분으로 막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막 화살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정말 끝날 줄 알았어요.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트로 쫓아갔습니다. 하트로. 예, 하트를 쫑쫑쫑쫑쫑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 아이가 도망간 그곳까지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엄마가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를 더 그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 쫑쫑쫑 쫓아간 다음에 엄마는 커다란 하트를 그려서 이거를 막 칠을 했습니다. 자, 이 다음에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딸이라면 가끔 맞추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 예. 아이가 그림을 찢었습니다. 그림을 찢었어요. 그냥 이렇게. 예, 그 자리에서 그냥 예, 뭐 저희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림을 찢었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이가 흥분해서 말을 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예, 사실 이 그림은 남아있지 않았는데 제가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예, 그 엄마와 아이가 주고받았던 그림을 제가 이게 너무 재밌고 아까워서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이렇게 하고 아이가 그림을 찍고 흥분해서 말을 못 하는데 제가 하는 역할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저는 싸움 잘 붙이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상담자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예, 싸움을 안 하고 있어도 일부러 제 앞에서 싸움 안 하고 있으면 오히려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싸움을 부추겨서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때로는 제가 상담 장면에서 그런 일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두 모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림으로 했던 걸 말로 해봅시다. 우리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이에요. 제가 그래서 얘기할 수 있겠니? 라고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흥분해서 아직 이렇게 울음을 가라앉히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 엄마 얘기 먼저 들어볼까? 어머니 어떤 의미였는지 어떤 뜻이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였냐면 가출을 2번 시켰던 아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이는 가출을 2번을 하고 붙잡혀 왔는데 이 아이 어머니는 정말 구구절절히 얼마나 사랑의 언어를 얘기했는지 몰라요. 이 그림을 설명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가 어디로 가든 네가 어디로 가서 무엇이 되든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어. 난 너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겠어. 아니 얘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그쵸. 아주 괜찮죠. 그쵸. 정말 이 엄마가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딸아이를.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기 전에 그림으로만 주고받은 이 장면을 말없이 내용 전혀 모른 채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이 그림을 보셨는데 어떻든가요? 보다 보니까 엄마가 너무 엄마 스토커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엄마 되게 집요해 보이고 그렇죠. 예. 근데 이 아이도 왜 그렇게 두 번이나 가출해 가며 그렇게 집에 있으면 숨 막힌다고 도망 다녔겠어요? 예. 근데 엄마는 몰랐던 거예요. 예. 엄마는 사랑인데. 이게 정말 부모 자녀 관계가 너무 지금 그림 하나로 굉장히 잘 보이는 거죠. 근데 도움이 됐던 건 이 아이 입장에서 아이 입장대로 엄마가 나를 정말 괴롭히려고 엄마는 정말 나를 못 살게 굴려고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엄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도 조금 가라앉았어요. 근데 말을 못해서 제가 아까 싸움 잘 붙이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너 말 못하겠어.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너가 그린 거를 보면서 내가 너였으면 느꼈을 것 같은 걸 말로 대신해 줄게. 그럼 네가 맞으면 고개를 끄덕덕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 제가 그러고 여러분들이 느끼신 것처럼 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바깥으로 뻗쳐나가고 저렇게 구석탱이로 막 피하고 도망갔는지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제가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엄마가 눈이 동그래지는 거죠. 생각도 못한 거죠, 엄마는. 예. 엄마는 왜 그랬어요? 사랑이니까. 끝까지 사랑이니까. 예. 근데 아이는 어떻게 하고 있었겠어요? 이러고 있는 거죠. 저를 향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맞아요. 그때서야 아이가 조금씩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언어로 주고받을 때보다 이미지로 주고받을 때 훨씬 더 적나라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느끼신 것처럼 어떨 것 같아요? 더 기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말보다도 더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랑은 사랑인데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위험한 사랑이 될 때가 있는 거죠. 너무 위험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케이스를 하나 사례를 이야기하고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예전에 정말 그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이 저에게 상담받으러 찾아오신 적이 있으세요. 이유는 우울증 때문에 오신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유가 있는가 한번 들어봤더니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분에게는 정말 말썽을 많이 피는 말썽쟁이 아들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의 기도 제목이 어떤 거였겠어요? 이 아들이 철들기를. 하나님, 저놈이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고 어땠습니까? 살아올 때 이분이 어땠겠어요? 아들이 사고 치면 가서 해결하고. 예. 그래서 맨날 아들한테 욕을 하면서도 아들하고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분의 기도에 응답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을 주셨냐면 어느 날 교회에 아리따운 자매가 왔네. 근데 이 자매를 만나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들이 예, 그 아들이 개과천선한 케이스인 거죠. 이 아리따운 이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서 이 자매가 교회에 너가 열심히 나왔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안 듣고 가더래요, 교회를. 예. 근데 이 어머니가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드디어 도대체 내 아들을 정말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옆에서 막 뭐라고 해도 듣지 않던 그 아들이 아리따운 자매님 만나서 이렇게 아들이 성실해졌으니 착해졌으니 얼마나 감사해 라고 머리로는 되는데 여러분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우울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얼마나 속이 썩었겠어요. 누가 봐도 감사원금하고 잔치해야 될 일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어떨까요? 이게 위험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예. 정말 부모는 잘 모릅니다. 자기가 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정말 몰라요. 그러다가 이 아들이 아들의 그 어떤 생활에서 아들의 삶에서 자기가 쏙 하고 빠져나왔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 같아도 배신감 느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정말 공감이 됐어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아들 키우는 입장이라 공감이 되는 게 내가 그렇게 백날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면 좀 일찍 일어나서 좀 교회는 우리 빠지지 않고 가자.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아들이 한 번도 듣지도 않고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렸던 그 아들이 처음 보는 이쁜 여자랑 한 번 만나고 오더니 갑자기 교회를 시간 맞춰서 성경책 딱 들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 싹 빗고. 이게 머리로는 감사한데 이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해하시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모예요. 한편으로는 되게 이해하는데 이분이 지나치게 우울에 찾아왔다는 건 또 어떤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험한 사랑. 너무 나 없이 온전히 그 아들만 보고 살았다는 거죠. 그 아들에게 벌어진 사건 해결해 가면서 내 존재감을 늘 느끼면서 살아있음을 거기서 찾았다는 거죠. 자, 이제 또 다른 그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때로 이런 주문을 많이 합니다. 제가 만나는 내담자와 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당신의 가족을 도형으로 그려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되게 간단하죠? 뭐 가족을 실제로 똑같이 그려보세요. 틀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저를 욕하겠지만 여러분들 도형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뭐 동그라미, 세모네 뭐 이런 도형으로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가족은 하나입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자기도 십자가, 남편도 십자가, 아들도 십자가, 아들 둘이에요. 이분의 가족은. 아들 둘 다 십자가로 그렸습니다. 뭐 이 그림만 보면 정말 우리가 꿈꾸는 예수님 안에서 굉장히 화목한 가족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되게 화목한 가족이에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갖고서 이분의 이제 자녀는 이제 많이 큰 자녀였어요. 그래서 이런 집에 시집 간다면 시집 가고 싶으세요?라고 제가 어떤 자매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갑자기 왜 이렇게 이게 틀려져요. 이렇게 얘기가. 이 집에 시집 가고 싶으세요? 그럴 때 의외로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가 대다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분명 정말 화목한 가족이지만 다 똑같은 십자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느껴지나요? 라고 제가 다시 물어볼 때 대부분의 아가씨들이, 이 자매님들이 어떠시냐면 저 집에 가면 나도 꼭 똑같은 십자가여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표현할 때 참 재밌는 게요. 여러분들 가족을 뭐에 많이 비교하는 줄 아세요? 모빌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모빌. 가족과 모빌의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가족과 모빌의 공통점. 모빌? 모빌 아시죠? 왜 그 아기들 누워 있을 때 이렇게 달아주는 것도 있고 요즘은 인테리어 용품으로도 모빌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런 모빌과 가족을 굉장히 많이 연결지어서 얘기합니다. 분명히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네, 되게 신기한 게 얘네가 다 다르게 생겼는데 다 각기 다른 개성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놈 건드리면 다 같이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건 얘네를 또 하나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놓으면 각자 하나하나로서도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빌과 가족의 중요한 공통점은 따로 또 가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자녀 관계를 볼 때 가장 이상적인 혹은 건강한 가족이라고 할 땐 어떤 가족이 건강한 가족일까요?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로 또 같이. 각 개인의 행복, 각 개인의 개성, 각 개인에 대한 존중 이것도 있으면서 가치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같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건강한 가족이라고 해요. 집단을 위해서 개인이 너무 희생돼도 건강한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개인만 너무 살아나도 건강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도형 가족화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화목한 가족이긴 하지만 사실 이 가족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어머니 중심으로 이 어머니 중심으로 다들 매우 순종적인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집단이 굉장히 살아있는 가족이었던 거죠. 집단성이. 우리나라는 이런 가족 굉장히 많습니다. 집단에서 벗어나면 배신자가 되거든요. 예, 별로 안 좋아해요. 또 이런 가족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가족 특징 어떻게 느껴지세요? 되게 개성도 있고 그렇지만 또 이 가족은 또 어떻게 있냐면 다 포함하고 있죠. 다 내 안으로 들어와. 다 내 품 안에서 되게 많이 밀착돼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도형을 가족으로 표현할 때 한눈에 이 가족의 이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해석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막 이걸 갖고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냥 느끼면 됩니다. 제가 별로 얘기 안 해도요. 가족이 알아서 느껴요. 본인이 그려놓고 본인이 느껴요. 예, 본인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자각합니다. 또 이런 가족도 있습니다. 예, 이 가족 어떤가요? 각자 다 다른 도형으로 개성도 있고 다 의미도 있지만 거리가 어때 보여요? 예. 이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면 제가 이제 이 집에 자녀를 상담을 했는데 이제 자녀가 그린 거예요. 근데 이 자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고등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모른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이 친구가 집이 이제 충청도 쪽 지방이었는데 예. 어떻게든 집에서 가장 먼 곳, 예, 가장 집에서 먼 곳으로 대학을 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모른대요. 근데 자기 동생도 똑같은 마음으로 동생은 부산으로 갔대요, 학교를. 예. 그리고 이 부부가 자녀에 대한 의무감을 갖고 사실은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두 자녀가 딱 대학을 가는 동시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 부부도 별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이유가 왜 그렇겠어요? 다 각기 다른 지방에 살아요. 정말 1년에 한두 번 본대요. 근데 제가 아니 그렇게까지 가족 간의 교류를 안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어린 시절부터 늘 알코올,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고 술을 많이 드시고 들어온 날이면 아버지가 워낙 식구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으로 숨어 들어가는, 불도 못 켜고 숨어 들어가서 문틈으로 아빠를 이렇게 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제 아빠만 원망한 게 아니라 거기서 너무 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로 인해서 힘든 것들을 또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녀를 많이 의존했던 거죠. 자녀에게 또 많이 여러 가지로 자녀를 힘들게 부담을 많이 줬던 거죠. 그랬더니 탈출한 거예요. 탈출.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가족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구구절절히 지금 설명했지만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부모 자녀 관계가 다 각기 떨어져서 살고 있는 거죠. 다 각기 전투하고 있는 겁니다. 넌 너대로 난 나대로. 그래서 이 친구는 결국은 사실은 저하고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이제 깊이 있던 그 우울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굉장히 이제 피하고 안 보고 되게 즐겁게 생활하는. 근데 즐겁게 생활하는 것 같은데 어딘가 계속 우울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걸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그래서 들여다보고 들여다봤더니 이 가족 간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느 정도 들여다보고 아버지와 화해하고 이 용서하고 화해하는 어떤 일종의 그런 과정들을 작업을 했습니다. 저하고 상담 과정에서. 그러고 나서 감사하게도 이 친구가 부모를 만나러 갔어요. 부모를 만나러 가서 아버지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용서를 구한 거죠. 그래서 용서를 해주고 그런 등등의 화해의 과정을 거쳐서 이 가족이 다시 모여서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변화는요, 네 사람 다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하게 한 사람의 변화가 아까 모빌처럼 영향을 줘서 결국은 도미노처럼 치고 해가지고 같이 다 영향을 받아서 하나로 영향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신기해요. 때로는 저에게 와서 막 화내고 따지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아니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멀쩡한 것 같은데 다 얘네가 문제인 것 같은데 왜 제가 받아야 돼요, 상담을? 왜 제가 여기 와서 이런 거 하고 있어야 돼요? 라고 막 저에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거예요. 네가 제일 멀쩡해서 그래. 이러고 대답합니다. 당신이 제일 멀쩡해서 그나마 당신 집의 희망이야. 그 집에서도 그게 자녀가 될 때도 있어요. 되게 신기한 게 부모도 마음을 닫고 너무 힘들었는데 자녀가 좋아지잖아요. 자녀가 적응을 하고 자녀가 생활하는 게 좀 나아지면 너무 신기한 게 그 자녀로 인해서 또 부모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변해서 자녀가 변하기도 하지만 자녀로 인해서 부모가 변하기도 해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왜 내가 받아요? 이런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그럼 그렇게 위로하면 그것도 억울해요. 막 이러고서 얘기합니다. 그래도 너가 선택받은 거야. 너가 복의 근원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이런 가족도 있습니다. 이 집 어떤 가족일 것 같아요? 어떤 부모 자녀 관계가 보이시나요? 아이가 너무 특별하죠. 부모가 다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아이에게 다 집중돼 있고 이 아이가 이 집안의 가장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집에서 누가 중심인가요? 거의 나야. 막 이런 거. 지금 나지 그럼 내가 왕이지. 막 이러고 계신 건가요? 누가 중심이 돼야 이 가족 잘 굴러갈까요? 남편이요? 엄마일 것 같아요. 적어도 아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너무 자녀가 중심인 가족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너무 자녀 위주로만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녀 때문에 부부도 고통받고요. 자녀 또한 잘 자라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권위가 없으면 이 자녀들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중심인 자녀로만 이게 다 흘러가는 자녀로 인해서만 또 자녀에게 다 맞춰져서 흘러가는 가족도 건강한 가족이라고 볼 수 없어요. 네, 맞습니다. 막 이러시는데, 근데 저는 이런 부모들도 되게 많이 만났어요. 어떤 특히 아버님들, 자기 아내를 뺏겼다. 자신의 아이에게. 그래서 아이랑 경쟁해요. 나의 남편을 뺏겼다. 자녀에게. 그래서 일단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일단 기본적으로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부모가 함께 당연히 자녀를 사랑해야 되지만 중심이 자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가족도 사실은 자녀가 너무 중심이다 보니까 자녀로 인해서 부부의 각 개인의 행복, 각 개인의 성장은 너무 무시가 된 가족인 거예요. 이런 역동이 보여지죠. 이건 또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제가 가족 치료에서 했던 건데요. 그 부모, 자녀가 각자 다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 그린 거예요. 이게 지금 엄마가 그린 가족, 우리 가족, 아빠가 그린 우리 가족, 누나가 그린 우리 가족, 여기 남동생이 그린 우리 가족. 그래서 이거를 각자 안 보고 각자 그려가지고 짜잔 하고 같이 와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아빠가 불이야? 막 이러는 거죠, 이제. 왜 내가 불이야? 막 화를 내셨어요. 왜 나는 다 보라색이야? 신기해. 너도 나를 보라색으로 그렸어? 나도 나를 보라색으로 그렸는데?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대화를 하게 됐던 겁니다. 보시면 진짜 이 가족은 사실은 딸에 관한 어려움으로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처음 시작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가
딸을 중심으로 너무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가족이 아들은 멀쩡히 자기 혼자 알아서 너무 잘 커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딸에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오히려 아들이 상처받고 아들이 너무 소외돼 있었다는 거를 새롭게 발견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가족이. 예. 그러니까 되게 신기합니다.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특히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나 혼자만 생각하는 내 가족이 아니라 각자 생각하는 가족을 지금 도형으로 그려봤는데 그걸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다르구나. 의미가 이렇구나. 이러면서 서로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도형 가족화를 잘 볼 수 있는 팁, 노하우로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지나치면서 보셨지만 뭘 보셔야 되냐, 뭘 중요하게? 첫 번째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같은 모양으로 그려졌나? 다른 모양으로 그려졌나? 같은 모양으로 그려진 우리 가족이 있는가?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그려졌나? 누군가만 특별하게 그려진 모양이 있나? 누군가만 색이 칠해졌나? 등등의 이렇게 모양도 보셔야 되고요. 크기, 누가 크게 그려지고 누가 작게 그려지고 지금 얘기하는 그림의 이야기는 단지 그림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가족 안에서 부모 자녀 관계에 다 대입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너랑 나랑 같은 모양이야? 어떤 모양이야? 어떻게 다른 모양이야? 너랑 나랑 크기가 어때? 가족과 안에서. 우리 부모의 크기가 어때? 자녀의 크기가 어때? 그다음에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그릴 때 이렇게 보면은 누굴 먼저 그리고 누굴 마지막에 그리는지. 애석하게도 당신의 가족을 도형으로 그려보세요라고 제가 주문했을 때 간혹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나를 빼고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 중에도 나를 빼고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빠진지도 몰랐어요. 또 누군가를 빼고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몰랐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가족은 순서로 제가 예전에 몇 명을 봤는데 강아지가 그 가족의 첫 번째야. 그 집안의 반려견이 중심이야. 그 강아지 하나로 다 연결돼. 그 강아지 하나에서 다 선으로 연결돼요. 그러면서 그 강아지가 없었으면 가족이 화목하지 않았을 거래요. 예수님의 자리를 강아지가 차지하고 있어요. 막 이런 집도 있어요. 예, 이런 순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리가 가까운지, 먼지, 밀착되어 있는지, 너무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 여러분들 가족 간에도 가족 배치도 집 안에서 거리를 보세요.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서로 누구와 누가 연결되어 있는지. 아까 도형으로 가족을 그려보세요라고 한 다음에 제가 사실은 추가적으로 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선을 덧붙인다면 어떻게 선을 덧붙여서 그려볼까요?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럴 때 보면 서로 연결되는 사람도 있고 서로 갈라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구에게 나눠지기도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꾸 만들어진다는 거죠. 아까도 선 보셨죠? 그런 것들. 그 별 자녀에게 막 선이 가잖아요. 선이 추가되면서 그런 가족의 역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부모 자녀 관계를 그림을 통해서 봤는데요. 자,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마주하자는 거죠. 아프지만 그래도 용기를 갖고 마주하자는 겁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거리를 두고 보니까 보여요. 내가 그때 미쳤었는지 아니었는지 이런 얘기한 것처럼 지금 그림을 통해서 거리를 두고 보니까 어떤가요? 거리를 두고 보니까 보인다는 거죠. 우리 가족이 보이죠. 부모 자녀뿐만 아니라 이 부모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역동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들의 원가정도 같이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우리 가족의 모습이 이렇구나. 내가 이런 부모이구나. 내가 혹은 이런 자녀이구나. 그거를 아프지만 용기 있게 마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용기 짱짱 해서 마주할 그날을 기다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